이게 일본 내에서도 도시바를 망할 만한 기업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언성 히어로. 언성 히어로. 이야. 반갑습니다. 박간의 오상입니다. 김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메모리 같은 거 몰라요. 오상 나는 컴퓨터 조립도 못해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말은 들어봤어요. 뭐 NAND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을 겁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삼성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낸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도시바 그리고 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만든 것도 도시바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든 것도 도시바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킨 것도 도시바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을 했나요? 못했습니다. D램 산업 쪽으로 도시바가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들어가는 메모리 있잖아. 그 D램 같은 거 쉽게 말하면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 낸드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허무맹랑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낸드에 가서. 그러니까 도시바는 낸드 자체에 대해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시바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만든 기술자 당시에 도시바 사원입니다. 마스오카 후지오시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그 사람이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었을 때가 당시 나이 42살. 그 사람 연구팀이 만듭니다. 그걸 만들었을 때 야 도시바가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님 대박이네요 했을까요? 아니죠. 일본 지금 보면 대박이죠. 지금 보면 대박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고 달려온 회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인텔이 달려옵니다. 미국에서. 아니 니들 플래시 메모리 만들었다면서요.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거 대박이네. 응? 이거 돈도 안 되는데. 그거 좀 알려줘봐. 인텔이 다 가져갑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도 도시바는 내부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연구 개발팀 자체가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팀이 재편성이 됩니다. 제가 이 마스오카 후지오시라는 사람을 오늘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스오카 후지오시가 상당히 일본에서도 유명할까요? 유명하지 않아요. 이 아저씨는 일본 국내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명이 됩니다. 이 아저씨가 2000년도 초반에 포브스지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스오카 후지오 아저씨입니다. 언성 히어로. 이름 없는 영웅이죠. 예, 이름 없는 영웅. 일본 내에서 이 아저씨가 조명이 되느냐? 조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저씨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도시바에서 나가게 됩니다. 도시바에서 이 아저씨는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기존의 과장이었거든요. 근데 승진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 밑에 연구원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회의실을 하나 만져도 도시바에서 이 아저씨 하나 테이블 하나랑 책상 하나랑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아저씨는 테이블에 앉아있다 출퇴근해야 됩니다. 이게 도시바가 이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도시바에 돈을 벌어준 건 D램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바는 이 아저씨한테 D램을 연구하랍니다. D램을 해라. 앞으로 컴퓨터 메모리 D램 연구를 해야 된다. D램이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 돈 안 된다. 너 그거 왜 갖고 있냐? 이 아저씨 얘기합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언젠가 미래를 바꿀 것이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지금 허무맹랑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카세트 테이프 말고 이 쪼매난 기계 안에 메모리를 넣고 음악을 들을 것이고 이어폰 안에 메모리를 넣고 음악을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게 메모리로 바뀔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회사에게 얘기를 하지만 웬 개소리를 짓고 있냐. 와. 하드디스크가 저렇게 짱짱하고 가격이 싸고 저렇게 물리적으로 짱짱한데 저 아저씨는 메모리는 휘발성이잖아요. 왜 헛소리를 하세요? 너님은 계속 왜 그런 헛소리를 하세요? 그냥 D램 개발이나 하세요. 이 아저씨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개발하지 않는다. 나는 낸드 플래시를 하고 싶다. 그래? 우와. 그래? 그럼 승진시켜줄게. 승진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승진을 했지만 밑에 있는 연구원들 다 빼. 너 혼자 하세요. 너 혼자 책상 두고 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로
플래시 메모리랑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이 마수오카라는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도시바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1986년도에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고 1980년도에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드디스크가 이걸로 바뀐다고 말을 하면은 개소리라고 할 거 아니야. 이런 하드디스크 말고 어. 그냥 칩. 요만한 칩이 들면서 요게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거 이러면은 여러분이 경영진이 돼봐요. 이 친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 앞으로 이제 컴퓨터의 산업이 늘었는데 D램, 일반 D램, 인텔과 경쟁을 해야 되고 이 D램 산업이 점점 올라가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를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인텔을 지금 깔아먹 이겨야 되는데 이 사람아 지금 뭐하는 그렇죠. 그런데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당시 연구소장님이 이 마수오카라는 아저씨를 두고 쟤는 저래. 쟤는 내비둬. 쟤는 말해도 안 먹으니까 쟤 연구하고 싶은 거 연구팀에 놔두고 내비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90년대 초반때까지 도시바에 남아서 계속 낸드 플래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상용화를 할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때까지 괜찮아요. 왜냐면 기술 소장님이 밀어줬단 말이에요. 90년 초반때까지. 그런데 그 기술 소장님이 돌아가십니다. 자기를 커버 쳐주는 연구소장이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소장은 이 마수오카 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무슨 연구하고 있니? 예, 제가 80년대 초반때부터 개발한 플래시 메모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 그거 돈이 좀 될 것 같나? 앞으로 제가 더 개발하면은. 그런데 옆에 있는 D램 팀이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그거 괜찮아요. D램 연구 좀 해주면 안 될까? 예,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면 통과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회사에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 부하들이 얘기해요. 왜 주무십니까? 그 아저씨 회사에서 자고 밤에 집에 가서 특허를 쓰는 사람이에요. 연구하고 집에서 혼자서 밤에 연구하고 회사에서는 잠자고 그리고 부하 직원 불렀다가 맨날 혼내요. 마 너는 왜 일을 그따구로 해? 요즘 뭐 하냐? 야, 나 같으면 말이야 불러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홍차를 마시다가 이게 일합니다. 이 아저씨. 회사에서 홍차를 마시다가 이 홍차는 향이 나지 않는구만. 그러다 갑자기 홍차를 반쯤 마시다가 갑자기 그렇죠. 양주를 꺼냅니다. 양주를 따라요. 홍차에다가. 그리고 마셔요. 그래. 이래야지 이게 홍차 향이 나지. 뭐야? 마수오카 아저씨. 연구소에 사람이 100명 이상이 같은 플로어에 연구를 하거든. 그러면 동시에 회사에 양주 냄새가 쫙 퍼지는 거야. 저 인간 또 시작했다. 저 인간 또 시작했다. 그래서 양주 쭉 마시면서 역시 홍차는 이 맛이지. 그러니까 그게 통용된 당시에 일본 회사는 대단했던 거예요. 그 연구소는. 연구소란 건 연구소장님이 분위기를 지주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그 연구소장님이 가시고 이 새로운 연구소장이 오고 이 아저씨는 한직으로 발령이 나고 혼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데스크에서 멍하게 벽 보고 있다가 나갑니다. 그러면 생각하겠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1994년도에 도시바를 퇴사를 합니다. 도시바에서 퇴사를 하고 나서 대학 교수로 갑니다. 일본은 토호쿠대, 동북대인데 일본의 공대에서 상당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네, 토호쿠 대학. 네, 동북대학으로 바로 그 공대 교수로 갑니다. 일본 국립대 교수로 간 거예요. 상당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허를 무지하게 쓰고 그 분야의 1인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잊혀졌습니다. 이 아저씨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왜 이 아저씨가 그만뒀다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줄게요. 여러분. 자, 이 아저씨가 94년에 퇴사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의 삼성이 나옵니다. 그냥 90년대 초반에 속는셈 치고 일본으로 와서 도시바에게 갑니다. 도시바에게 기술적으로 뭐 물어봅니다. 쓸만한 거 없냐고. 1992년인데 도시바가 이런 얘기를 해주죠. 우리 낸드 플래시 있는데 가져가. 라고 삼성이 그냥 가르쳐줍니다. 도시바. 왜냐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 도시바 자체가. 그리고 삼성은 이게 웬 럭키 이래서 낸드 플래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일본 내에서도 도시바를 망할 만한 기업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줬습니다. 이거. 진짜 우선 도시바는 그 가치를 몰랐네요.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아저씨는 도시바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 그 개발자 아저씨라면은 나 같아도 나갔다. 나 같아도 도시바 나간다 그냥.
92년도에 삼성한테 알려주고 이 아저씨 94년도에 퇴사를 해요. 그거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보고 있었네요. 보고 있겠죠 그러면. 나 같아도 나가지 그러면 연락 빡치. 내가 그걸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준 거잖아. 그 아저씨는 그 가치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 생각하면 그렇죠. 와. 뭐든지 여러분 이런 거는 결과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런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가 대박을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만 이걸 도시바가 그대로 갖고 있어서 도시바가 성공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삼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올인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 아는 이 반도체 메모리는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양으로 찍어 누르고 가격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도시바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잖아. 거기다가 사장단이 몇 기마다 바뀝니다. 문도리가 사장이 됐다가 공대 아저씨가 됐다가 문가가 됐다가 자기 사업부를 우선하겠지. 그런데 대한민국 삼성은 오너잖아요. 이게 오너형 기업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죠. 오너형 기업에. 그런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란 나라의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불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너형이기 때문에 쟤들은 그냥 밀어붙인다고. 일본 기업들이 많이 얘기해요. 자기들은 그게 바뀔 때마다 방향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일본은. 요거 하다가도 아닌 것 같네. 요거. 그리고 다 눈치 봐줘야 돼. 근데 가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경영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한 곳에 자본을 몰아서 어찌 보면 도박을 할 수 있다는 자체. 대한민국 삼성이 그걸 가져가서 추후에 우리나라 삼성이 연구를 거듭해서 도시바를 뛰어넘는 지금 이런 거대 반도체 메모리 산업을 발달이 되는 거잖아요. 삼성이라는 애가. 물론 당시에 그 가치를 몰랐던 도시바 얘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도시바가 갖고 있었더라 하더라도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저씨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대학을 정년퇴임하고 교수 아저씨는 외자기의 컨설팅 회사의 고문 임원으로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아저씨에 관한 기사를 단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이 아저씨가 포브스지의 언성 히어로 메인 표지를 장식한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본인들은 정말 드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 일본 사람들은 다 함구를 하죠. 거기에 대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이 아저씨, 마소오카 아저씨가 도시바를 퇴사하고 나서 2000년도 초반에 하나 사건을 일으키죠. 일본을 진동시키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이뤄냅니다. 당시 일본 토호쿠 대학 교수에 재임하고 있으면서 도시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칩니다. 내가 만든 메모리 기술로 도시바가 돈 벌었잖아. 위자료 내놔라. 라고 도시바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이 아저씨가. 그렇죠. 자기가 퇴사하고 나서 자기 기술로 도시바가 그래도 메모리 보면 단물을 쭉쭉 빨았잖아요. 자, 이 고소 때 이 아저씨가 평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사회로부터 어쩜 저렇게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네가 회사에서 연구할 수 있었던 거는 회사에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그걸 당신이란 개인이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에바잖아라고 모든 언론이 그 아저씨를 다 때립니다. 그때 당시. 네, 다 때립니다. 뭐 저런 일본 기술은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네 연구 같이 한 거잖아. 근데 뭐 네가 했다 그래 이러면서 완전 언론에서 그냥 문매를 맞습니다. 문매를 맞습니다. 모두가 한 거잖아. 팀이 한 거잖아. 회사의 지원과 네가 회사에 있을 때 한 거라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승소, 패소가 없이 그냥 화해하고 끝납니다. 8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받고 끝납니다. 근데 그 8천만 원이라는 금액조차도 소송 기간 동안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에 비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아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상처뿐인 전투였어요. 이 아저씨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소송을 걸 때 기자에게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의 기술자들을 대하는 기업들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술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다. 그럼 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영자들이. 기술자들을 더 대우하지 않으면 일본은 이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소송도 걸고 도시바를 퇴사라고 했지만 이 아저씨는 마지막까지 도시바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당시의 도시바의 그런 분위기. 회사에서 낮술을 해도 되고 회사에서 낮잠을 자도 되고 내가 자기가 밤에 개발을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걸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아쉬운 게 많이 남는 거죠. 왜 아쉬울까?
개발자의 스스로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약진, 그 다음 미국의 인텔, 자기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 인텔이라는 친구들을 봤을 때 지금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그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프라이드가 있잖아. 속이 타죠. 이 정도로 기술을 많이 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기술자 아저씨 대학교 교수 월급보다 돈 더 많이 주고 스카우트 해가고 싶잖아. 그런데 일본 기업 내에서는 이 아저씨에게 단 한마디도 오퍼가 오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오고도. 일본에서는 이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면 불편한 진실이 될 수가 있잖아요. 현재 삼성을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은 있잖아. 이 모든 이 복잡한 감정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도시바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도시바가 왜 그렇게 됐고, 사람들은 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당시의 경영 판단, 당시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결과로는 판단하게 되니까, 섣불리 이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보는 자체는. 그런데 박간의 방송에서 왜 일본 기업 과거라든지, 일본 기업에 이렇게 된 이유라는 걸 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알아둬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게 싫지만 남이 실패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걸 우리는 답습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최근에 뭐 무역 강력 이슈라든 핫 이슈인 이런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이 도시바라는 기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도시바라는 기업 자체가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되어서 2019년 10월 달부터는 도시바 메모리가 아니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게 되네요. 타산지석 좋은 말이네요. 타산지석. 그래서 오늘의 도시바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이야. 아 재밌었다. 마소카 아저씨. 기가 막혔다.